2월 7일이니까 동계올림픽 개막 이틀 앞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정치데스크 방송 시작 전에 우리의 통일부로부터 속보가 전해졌는데 잠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조금 전에 강병규 기자도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급하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김정은의 여동생이죠. 김여정이 방남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고위급 그 대표단의 일원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더불어 김여정까지 함께 온다는 얘기입니다. 최희도 오네요. 최희는 국가체육지도위원장입니다. 북한에서. 그리고 리선권, 얼마 전에 남북 고위급 회담할 때 대표로 등장을 했었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까지 해서 3명이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이 됐고,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당연히 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저 빨강색 동그라미 원안에 등장해 있는 김여정이 이번에 대표단에 포함이 됐다는 거죠. 사실 관측이 있었습니다. 오게 될 것이냐 말게 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관측이 있었습니다만 황성균 의원께서 보시기에 김여정이 대표단에 포함됐다. 이거는 좀 어느 정도 큰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우선. 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김영남 대표가 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북한의 헌법상으로 국가수반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뭐 상징적인 인물이지 실권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예.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여러 가지 직책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북한에서 2인자 역할이고요. 또 2인자냐 3인자냐 또 중요한 것도 있지만 최룡해 같은 경우에는 2인자라고 하지만 또 그래도 김정은한테 직접 직언을 하기에는 좀 힘든 입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지금 김정은한테 직접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 바로 김여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김여정이 이번에 대표단에 왔다는 것은 상당히 뭐 단순한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전환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 최룡해가 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최룡해. 그런데 이제 최룡해가 아니라 김여정이 포함이 됐다는 것이죠. 근데 김여정 같은 경우는 이제 김정은의 여동생이지만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김정은의 분신이다. 김여정은. 여동생이자 김정은의 분신이다. 김여정은. 김정은의 분신이 방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김정은이 이번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정성을 나름 기울이고 있는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 아니겠어요, 노 기자? 네, 그렇죠. 사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김여정이 지금 응원단이라든지 뭐 예술단의 어떤 박람회에 있어서 뒤에서 다 조종을 하고 있는 마쿠 실세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사실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으로 지금 북한의 어떤 체제를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김여정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맡기는 게 김정은일 텐데요. 김여정이 방남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우리 통일부는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관련 직책이 선전선동부의 제1부부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번에 외국 정상들 가족들이 함께 오잖아요. 특히 뭐 이방카를 폐회식에도 참석시키겠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그런 것들에 맞춰서 축하 사절단으로 파견되는 사례를 감안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황성준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김여정이 온다는 것 자체로 사실은 우리 정부라든지 뭐 다른 외국,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북미 대화가 성사가 된다면 김여정에게 뭐 다른 실세를 준 사람이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예고가 됐습니다. 자, 이 영상인데요, 바로. 응원단이 이제 그 평양역을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평양역에 응원단이 쭉 이제 열차에 몸을 싣기 전에 딱 그 줄에 서서 그 배웅을 해줬던 인사는 다름 아닌 저 여성, 김여정이었단 말이죠. 김여정이 김정은을 옆에 두지 않고 홀로 서서 저렇게 배웅을 했을 때 단독 뭔가 플레이에 나섰다. 김여정이 뭔가 심상치 않다 이런 관측이 있었고, 이 대표단의 김여정이 이게 그냥 가능성설이 아니라 실제로 대표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바로 하루 만에 김여정이 대표단에 포함됐다는 속보가 전해진 것이죠. 이게 근데 강병규 기자 이렇더라고요. 백두 혈통 가운데 남한 땅을 밟게 되는 게 저 김여정이 처음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2차례 동안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북한이 이제 한국으로 건너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 측이 이제 북한에 직접 찾아가는 그런 2차례 정도의 그런 회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백두혈통으로서 보면은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처음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김여정을 보냈을까? 아무래도 이제 백두혈통 중에 다음 2인자라고 꼽히는 사람이고, 예. 때문에 후계자로서까지 이제 거론이 되고 분석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단독 행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통치 행위 그리고 외교 행위를 한 차례 학습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뭐 이런 분석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군요. 자, 그렇다면 김여정이 이제 9일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모레 방남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빈손으로 오지 않을 것 같고요. 황성균 의원님. 반드시 김여정 이 코트 주머니에는 김정은의 친서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친서가 당연히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당연히 담겨 있을 거라고 예.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김여정 자체가 친서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이제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친서와 어떤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백두혈통인 김여정이가 오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과거에 많았는데 예. 바로 오게 될 혹시 올지도 모른다는 것이 바로 저 장면이었거든요. 지금 방금 보여준 화면에서 보여준 바로 보니까 이 예술단 보내고는 걸 갖다가 전부 김여정이가 지휘하더라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예. 그랬을 때 단순하게 김여정이가 무슨 의전을 때문에 왔다 이럴 가능성은 없고요. 예. 실질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러 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지금 오늘 응원단도 왔고요. 예술단 같은 경우는 어제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지금 행사가 진행 중인데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 인물은 다름 아닌 노 기자 김여정이다라는 관측이 사실 그동안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현성월이 처음으로 이제 박남 일행단을 끌고 왔을 때 현성월에게 주목을 했지만 사실 그 뒤에는 김여정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김정은이 뭐 최근에 공개석상에서는 이제 가끔씩 공개되는 어떤 공장 시찰 외에는 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번에 어떤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북한의 어떤 행동에는 그 배후에다 김여정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뭔가 뭐 핵이나 미사일로 인한 어떤 북한의 어떤 이제 자신의 존재감 부각 외에 뭐 예를 들자면 소프트 외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평창올림픽이 다 차려진 밥상이지만 북한이 뭔가 숟가락을 얹으면서 자신들의 체제라든지 뭐 북한의 어떤 원하는 요구사항 같은 것들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이 뒤에서 이런 것들을 배후 조종을 했고 이번에는 실제로 뭔가 이제 협상을 얻어내기 위해서 직접 내려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뭔가 이게 결정을 할 때마다요,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절묘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가 폐회식에 이제 오게 되죠. 근데 이제 폐회식에 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백악관에서 오늘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방카가 평창을 찾는다라는 게 백악관에서 오늘 오전에 확인을 해줬는데 그 확인이 나오기가 무섭게 북한에서는 바로 자 그렇다면 김여정을 평창에 보내겠다. 이렇게 지금 뭔가 발표를 전격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애초에 이제 김영남이 실권이 없음에도 보낸 이유가 이제 국가 정상급을 보내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다른 나라의 그런 외교 그런 관례를 따라서 똑같이 행동하는 이른바 정상국가인 것처럼 보여주고 싶어하는 의도 때문에 김영남을 보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김여정도 똑같은 이유로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네. 다른 외국도 정상들의 가족들이 함께 와서 이제 평창 올림픽 뭐 개회식이라든지 여러 행사에 참석을 하는 것과 똑같이 북한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평화를 좀 만들어 나간다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거, 예. 그리고 이런 외교 관례 똑같이 시루에 따라가는 거 또한 어떻게 보면 북한이 본인들은 핵을 가지고 있지만 정상 국가처럼 행동할 의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여정과 이방카가 마주칠 가능성은 없겠네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김여정 같은 경우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간만 방남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방카 같은 경우는 폐회식에 지금 참석을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뭐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마주친다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발표된 걸로는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 예.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바로 이제 아마 이제 김여정이 방남하는 거를 갖다가 미리 계획을 했겠습니다만은 지금 방금 강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바로 이제 시기를 딱 맞춰서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약간 부연을 하자면은 김여정이 뭐 영어를 비롯해서 외부에도 상당히 능통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짜질지 모르지만
꼭 우리 측만 만난 것이냐 외국 사절단과의 그 모습 속에서 굉장히 선전을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김영남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벌써 이제 한국 나이로 91세, 만으로 90세가 넘어갔고 예. 굉장히 형식적인 의견을 하겠지만 굉장히 감동을 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기는 힘들거든요. 아하. 그랬을 때 어떤 빅카드를 김정은이라는 카드로 내민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여러 가지 지금 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뭐 하나 결정을 내릴 때마다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여정이 이제 2박 3일 동안 온다는 것이죠. 근데 김여정이 말이죠. 제재 대상에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노 기자? 이 부분이 약간 좀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사실 제재 대상이 아닌 김여정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어떤 겁니까? 최룡해 같은 경우가 실제로 뭔가 실세를 쥐고 있는 2인자라고 불리잖아요. 예. 그런데 최룡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 제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국내에 제재가 있고 국제사회에 제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제재에는 빠져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송월이라든지 김여정의 어떤 이동을 조금 용이할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었거든요. 예. 사실은 그것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최룡해를 보냈을 때 부담을 덜면서 백두혈통이 직접 내려갔을 때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지만 김여정을 내려보낸다고 했을 때 국제사회의 관심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좀 쏠리잖아요. 분석도 많이 할 것이고요. 예. 그런 것들을 이모저모 다 따져서 결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황성균 의원이 김여정이 온다고 했을 때 저는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될지도 상당히 사실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김여정이 온다고 했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마냥 저 부분을 환영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좀 어떨까요? 김여정 방남에 저는 이제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진짜 이제 김여정이 오면은요, 진짜 우려했던 어떻게 보면은 진짜 편이 좀 거칩니다. 평양 올림픽화 될 수가 있거든요. 아하. 자. 지금 세계 관심이 지금 벌써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관심이 스포츠 경기 자체보다는 좀 이 남북 관계로 하고 있는데 김여정이 온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예. 좀 심하게 얘기하면 북한에 이제 공주가 온 건데 그런 호기심으로도 외신들은 보도하고 이미 시작할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내일 뭐를 합니까? 예. 열병식을 한다. 열병식 하죠. 그러면 이것까지 연결되면은요, 지금 외신은 아마 오늘 저녁부터 적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북한으로 그냥 덮어지게 됩니다. 예. 그럼 북한 덮어진 다음에 그냥 창 올림픽을 하면은 사실 외국 사람은 평양인지 평창인지 구별도 못하는 발음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그냥 그쪽으로 흡수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거를 바라볼 때 미국은 아마 속이 편치 못할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반대편으로 예. 보면은요. 김여정의 이제 강점은 뭐냐면 암만 최룡해라 그래도 자기가 마음대로 독단적인 발언을 못합니다. 네. 하지만 김정은을 제외한다면 김여정이 유일하게 자기가 현지에서 결정하고 어떤 발언할 수 있는 예. 권한과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관계 속에서 김여정과를 대화를 해서 뭔가 마지막으로 북한의 의도 같은 거를 이제 탐색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계산도 있지 않는가. 예. 그것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 것이 펜스 부통령이 부통령, 예. 절대로 안 만나겠다. 심지어는 북한 쪽과 동선을 마주치기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 바로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은 뭐 계획된 건지 모르지만 지금 중간 기항하는 곳에서 한 발언을 보면은 예. 뭐 만날 수도 있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아하. 근데 만약에 제가 볼 때 김영남만 왔으면은 예. 절대로 만나지 않을 겁니다. 만날 이유가 없고 그거는 오히려 미국의 그 전략에 어긋나는 건데 예. 김여정이 왔을 경우에는 예. 김여정이 어떤 태도와 어떤 아젠다를 갖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는 굳이 안 만나지만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김영남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만남이 성사되지는 못하더라도 펜스 부통령하고 정말 김정은의 분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김여정 간의 만남 가능성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여정이 온다면 그러니까 김정은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2인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온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펜스 부통령은 계속 그 얘기를 할 얘기라고 하잖아요. 이제 비핵화. 예.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는 핵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일단 김여정의 예상을 해본다면 둘이 만약에 마주친다면 그런 얘기를 펜스 부통령이 직설적으로 하겠죠. 예. 근데 김여정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어허.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선권 때부터 우리 고위급 회담 때부터 누누이 던진 메시지가 비핵화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김여정을 보낸 이유가 오히려 이런 의지를 더욱더 관철시키는 거라고 또
관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애초에 이제 김여정이라는, 그러니까 김정은의 입이라는 사람을 직접 보내서 일단 우리는 비핵화는 전혀 상대 안 하겠다라면서 거칠게 혹은 냉담하게 펜스 부통령에게 대한다면 더 이상 이제 비핵화 이것은 어떤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지가 더욱더 강하게 전달이 되고 어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김여정을 일부러 보낸 면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예. 하나만 이제 선생님. 덧붙이고 싶으면요. 이번에 이제 온 그 3명, 그러니까 김영남을 제외하고 3명의 면모를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하다 봅니다. 자, 그러면 김여정과 리선건과 최희. 네, 그러니까 예. 뭐냐면 김여정은 우리는 지금 뭐 이제 김정은의 동생, 실질적인 2인자라는 측면도 보지만요. 맡은 직책이 뭐죠? 바로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입니다. 김여정이요? 즉 예. 다시 말해서 북한 노동당의 선전선동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허허. 그리고 리선건은 바로 이제 우리 이번에 남북 대화를 거의 이제 북한을 대표해서 해온 인물이고 조평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북한 통일전선의 외곽 조직이죠. 예. 그 최희는 뭐 여러 가지 경력을 하고 지금 뭐 스포츠기 경력도 갖고 있지만 최희 자체도 바로 과거에 보면은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인 것보다는 바로 북한의 그 대남 및 전 세계를 향한 선전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담고 있는 대표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여정이 또 이렇게 되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김여정이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했잖아요. 올림픽 때 태어난 김여정이 백두혈통이죠. 그 백두혈통이 이 남한에서 개최되는 이제 서울올림픽에 이어서 두 번째 올림픽인데 그 두 번째 올림픽 때 북한 고위급 대표로 방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김여정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김여정도 김여정인데 저는 리선권한테 우리가 잠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리선권은 그때 조명균 장관하고 남북 고위급 회담 할 때 북측 단장으로 앉았던 사람인데 리선권 하면 시청자 여러분 누가 떠오르시죠? 저는 김영철이 네. 떠오릅니다. 김영철. 김영철이 누굽니까? 2010년도 천안함 폭침 사건을 주도했던 바로 김영철의 오른팔이라고 일컬어지는 리선권이 또 이 대표단에 포함됐다. 이건 또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방금 말씀 잘하셨지만요. 이제 뭐 김영철이라고 하면 바로 대남 도발을 총지휘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요. 단순히 정찰총국이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제 북한의 정찰총국은 하나의 그 군의 정보기관이었습니다. 예. 근데 바로 김영철이 정찰총국이 되면서 노동당의 작전부하고 예. 그다음에 35호실이라는 게 해외 공작기관입니다. 이거를 다 끌어안아갖고 단순히 군기관에 조선인민군의 어떤 정보기관이 아니라 바로 김정일과 김정은의 직속기관인 정보총국으로 확대 입헌한 인물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바로 천안함 사건도 주도하고 이런 거를 계속 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오른팔로 계속 승승장구를 하면서 성장해온 인물이 바로 리선권이고 예. 그러면 리선권이 바로 천안함 때 또 무슨 발언을 했습니까? 뭐 진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면서 천안함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했던 그 당사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굉장한 공작 차원에서도 진행하고 있다. 예.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김여정이 이제 대표단으로 오게 되면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여정 간의 이제 만남이 카메라에 잡힐 텐데요. 상상이 되셨습니까, 그동안? 자, 어쨌든 그 이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질 텐데 그렇다면 정말 그 자리에서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무언가 직접 김정은의 뜻이 담긴 친서를 문 대통령한테 직접 전하거나 그 김정은의 의중이 문 대통령한테 직접 전달될 가능성 매우 크겠네요. 사실 청와대는 그걸 기대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김여정을 보낼 때 사실 뭐 아까 말씀이 김여정 자체가 친서일 수 있다라고 하셨지만은 뭐 본인이 메시지를 갖고 오지 않고 그냥 내려올 리는 없다 이런 분석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는 김영남이 대표로 발표가 됐을 때 겉으로는 환영했지만 속으로는 내심 뭔가 정말 실세가 내려와야 될 텐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최룡해 카드가 아직 죽은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예. 어떻게 보면 최룡해를 좀 기대했던 청와대가 더 큰 실권을 쥐고 있는 김여정을 맞이하게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기대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청와대에서는 계속해서 비핵화 문제를 얘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예. 김정은의 의중이라든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파악을 해봐야 되잖아요. 신설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여정이 이제 대표단에 포함됐다는 뉴스를 저희가 좀 다각도로 좀 짚어드렸고요.